허드슨 직업유학교에서의 계량 사회학 연구. 모레노는 누가 살아남을까에서 3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을 허드슨 직업유학교에서 실시한 계량 사회학적 공동체 재건에 대한 내용에 할애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레노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이미 있는 독자를 위해서 그의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계량 사회학적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원저를 상세히 읽도록 동기를 고취시키는 선에서 그치고자 합니다. 인용부호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요약의 대부분은 모레노가 사용한 용어와 표현들입니다. 모레노의 기술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을 때에만 인용 표시를 하였습니다. 허드슨 직업유학교는 모레노에게 많은 계량 사회학적 기법과 소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기법을 익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가 다른 교육기관이나 공동체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일부 적용하였지만 허드슨 직업유학교에서의 작업은 이런 기법들을 가장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적용한 예입니다. 그의 목적은 자발적인 사회적 힘들의 균형을 맞추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조화와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레노에게 허드슨 직업유학교에서의 작업은 계량 사회학적 실험을 완벽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작업이 아주 긴 여정임을 사람들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조직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 실험에 관여했습니다. 수익에 대한 동기와 경제적 역동은 실험 설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온정적인 특징은 실험을 비교적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치체계의 변화는 실험에서 시도되지 않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에서 모레노는 완벽한 계량 사회학적 실험은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허드슨 직업유학교는 500에서 600명 정도의 작은 마을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거주자는 뉴욕주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로 직업훈련을 마칠 때까지 수년간 허드슨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조직 내의 공동체는 운영진과 학생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16개의 기숙사가 있으며 교회, 학교, 병원, 상점, 작업장, 세탁소, 행정실, 농장이 있습니다.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사회활동을 할 때는 자유롭게 섞여서 참여하였습니다. 각 기숙사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감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모든 식사는 주방 관리자의 감독하에 각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하였습니다. 학생은 서빙, 주방 도우미, 세탁, 청소일 등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허드슨에서의 연구는 1934년에 누가 살아남을까에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모레노는 헬렌 제닝스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도왔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그 책의 제2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레노는 학교라는 공동체 조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각 기숙사의 사회 구조가 어떻든 간에 구성원 각각의 심리적 기능과 심리적 조직을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함을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학생의 사회적 기능은 기숙사 감독이었으나 심리적 기능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고 소외된 사람을 엄마처럼 다독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공동체의 사회 조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건물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흑인과 백인 여학생 사이에는 끌림과 거부가 교차하였고 이는 공동체의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인 여학생에서 흑인 여학생으로든 아니면 그 반대든 감정의 흐름을 결정하는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백인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숙사 간에 이런 감정 흐름이 있었습니다. 심리적 흐름은 운영진과 학생 사이, 그리고 운영진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은 공동체 내 개인과 집단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레노는 자신의 실험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환영받고 있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그를 지지했지만 그는 이사회, 다른 학교 운영진, 허드슨시 복지부 관료를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친구와 적을 함께 두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다양한 집단과 자신의 관계를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그는 계량 사회학적 자기평가를 활용하였습니다. 하루에 2-3번씩 그는 프로젝트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집단과 자신의 관계 지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